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물가가 너무한다,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물가 상승의 원인 또 앞으로의 전망, 물가 대책 정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물가 정말 얼마나 올랐나요? 예,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5일 발표한 그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나 올랐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4% 넘어선 게 2011년 이후에 10년 3개월 만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다가 이제 중국 내 그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 이미 물가 상승 요인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을 하는 바람에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코로나 감염이 이제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품목별로 차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이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나요? 네, 품목별로 보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제 석유류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고요. 31.2%나 올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산 그 곡물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뛰면서 빵 등 그 가공식품 물가하고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식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수입 곡물 가격이 이제 급등한 것이 원인인데 지난달 그 식용 밀의 수입 단가가 톤당 44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58%나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옥수수와 콩 역시 뭐 그 31%, 19%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뭐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 지수가 36%까지 오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 냉동 소고기는 53%, 냉장 소고기가 4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가격 지수도 47%, 6.4% 이렇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수산물 가격 지수가 13.5%나 또 오르고. 그래서 회 먹기 힘들다 요새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 차질하고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수요 확대, 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원인이 돼서 전 세계 밥상 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정리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이제 오르는 네, 안 오른 게 상황인데, 없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어떤가요?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 8% 넘어갔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어서 그 남미와 유럽에서도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그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7일 그 외신에 따르면은 페루에서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기사들이 고속도로를 봉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 리마를 비롯해서 페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지난달 28일 트럭 기사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기사들이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인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비료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농민들까지 가세를 해서 상당히 지금 뭐 폭동 수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열흘간 시위하는 동안에 6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타날 정도로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그 연료값에 항의해서 그 오토바이 운전사들이 거리 쏟아져 나왔고 또 그 스리랑카에서는 극심한 에너지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무능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제 격화되면서 내각 장관 전원이 사임하는 등 전국이 혼란에 빠진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산 그 곡물 의존도가 80%가 넘는 이집트와 레바논 등 그 빵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식량 위기에 이제 중동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아랍의 봄이라는 그 대규모 민주화 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2010년 경제난이 중동 지역에 다시 덮치고 있는 거죠. 내전 속에 지난해 그 기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 레바논은 지금 더욱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밀 수입이 70 내지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빈곤층의 70%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뭐 소말리아, 남수단, 부르키파소 등 그 가뭄 내전을 겪는 나라들의 식량 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제 적십 자산은 이들 국가가 현재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 수개월 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스에서는 지난주 저녁에서 수만 명이 높은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길거리를 메워 나왔고요. 프랑스에서도 밥상 물가 인하 계획을 들고 나온 그 극우 대통령 후보가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 선거전이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당초 기재부는 지난 12월 그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춘 거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그 3.5%였던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도 올해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재부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질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새로 구성될 이제 새 정부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기 정부도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에 민심이 위반을 해서 아마 집권 초부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그 50조 원 규모 추경부터 요즘에 뭐 난관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당선인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을 했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추경을 감행할지가 의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시장에 그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그 집값 안정화 공약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속도 조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소위 그 감세 공약도 새 정부 경제팀의 운신의 폭이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은 총 한 266조 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그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감세 공약을 내놓았으니까 이제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네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하기도 힘들고 이제 아마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태일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정부, 현 정부는 이 물가 상승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이 워낙 그 엄중하니까 물가 상승 다급해진 정부가 이날 그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긴급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4월 중에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물가 상승 요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해외 공급망 차질 등 그 주로 해외에 있고 국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뭐 금리 인상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사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석유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고도 물가는 잡지 못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뾰족한 수는 없고요. 물가라는 게 정부가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정에서는 이제 물가 오르면 소비 줄이는 수밖에 없겠지만 가계 소비가 줄면 또 경제가 침체되는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어서 참 뭐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고 난감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바른경제 시간에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서민 경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